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,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도구 도입의 이면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. 특히 그 투자 수익률, ROI 평가에 대해서요. 어떤 도구를 쓰든 간에 이게 정말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, 이게 핵심 질문 아니겠어요? 네, 맞아요. 단순히 이거 사자가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투자 결정 이렇게 봐야죠. 이 도구가 과연 우리 성과를 높여줄까?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 대비해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?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. 재미있는 건 자료 보니까 이 ROI 평가 책임이 꼭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테스트 관리자나 아니면 애자일 개발팀 전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도구 도입할 때 드는 여러 비용들,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아차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들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료에서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도구를 사든 직접 만들든 그 전에 꼭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. 이 점이네요. 네, 그게 첫 단추죠. 필수입니다. 비용을 볼 때는요,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데요. 먼저, 그 초기에 딱 한 번 드는 비용, 비반복적 비용이라고 하죠. 예를 들면, 우리가 어떤 기능의 도구가 필요할지 요구사항 정하고, 여러 개 비교해보고, 고르고, 그리고 본격 도입 전에 한번 작게 시험해보는 거 있잖아요. 개념 증명, POC라고 하는 거요. 아, POC. 네네. 네, 그런 활동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. 그럼 뭐 초기 구매 비용이나 직접 개발하면 개발비, 또 어떻게 쓸지 가이드라인 만들고 처음 교육하고 또 기존 시스템에 붙이는 거, 통합 작업 이런 것도 다 초기 비용이겠네요. 하드웨어나 다른 소프트웨어 사는 것도요. 물론이죠. 그게 다 초기 투자에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 있죠. 반복적 비용, 매년 내는 라이센스 비용이나 기술 지원 비용 같은 거요. 아, 유지 보수 비용도 있겠고. 네, 유지보수 비용, 또 도구를 최신 상태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비용. 새로운 팀원이 오면 또 교육해야 하니까 그런 교육 비용. 아니면 뭐 다른 환경으로 도구를 옮겨야 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것들이죠. 여기서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 바로 기회 비용이요. 도구 평가하고 관리하고 배우고 이런 데 쓰는 시간이 사실은 다른 중요한 테스트에 쓸 수도 있었던 시간이잖아요. 그렇죠. 시간도 비용이죠. 그래서 자료 보면 도구 도입 초반에는 오히려 효율이 오르기는커녕 그 배우는 시간 때문에 당장은 테스트 인력이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와,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? 단기적인 효율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시간이라는 비용을 간과하면 안 되죠. 그리고 또 도구를 고를 때 그 ROI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도 생각을 해야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의 테스트 프로세스나 문화가 아직 좀 뭐랄까 성숙하지 않다면 비싼 돈 주고 좋은 도구 들여와도 제대로 못 쓸 수가 있어요. 아, 활용을 못하는 위험. 또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? 뭐 예를 들면 우리 내부 문제 말고 외부 요인 같은 거요. 있죠. 예를 들어서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 갑자기 정책을 확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지원을 중단한다거나. 아,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. 네, 자료에서도 그런 공급업체 리스크를 얘기하는데요. 이게 현실이 되면 애써 세운 ROI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잖아요.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들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했던 효과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.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구를 쓰는 이유 분명히 있겠죠. 그럼 긍정적인 측면, 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역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자동화죠.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. 특히 그 리그레션 테스트처럼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수동 작업 있잖아요. 네네, 반복 작업. 네, 그걸 자동화하면 테스트 시간 확 줄이고 또 관련 인건비도 아낄 수 있죠.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,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요. 테스트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죠. 또 테스트 범위도 더 넓힐 수 있고요. 커버리지도 넓히고. 네, 그리고 뭐 테스트 결과나 데이터 같은 거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이고요. 그리고 그 ISTQB라고 국제 자격증 있잖아요. 관련 자료들 보면 이런 효과나 리스크에 대해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네요. 흥미롭네요. 근데 보통 회사에서 도구 하나만 딱 쓰진 않잖아요. 여러 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
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테스트 도구를 막 조합해서 쓰거든요. 그래서 전체 ROI는 이 모든 도구들의 효과랑 비용을 다 합쳐서 봐야 해요. 개별 도구도 중요하지만 이 도구들이 서로 얼마나 잘 연동되고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지죠. 아, 그러니까 도구 하나하나의 성능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모여서 만드는 전체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어떻게 보면 도구 관리 전략인 거죠. 결국 뭐 단기적으로 비용 좀 아끼는 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잠재적인 위험은 뭔지, 기대 효과는 어떤지, 또 도구들끼리 시너지나 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좀 포괄적인 테스트 도구 전략을 짜야 한다. 이게 핵심이겠네요. 맞습니다. 리스크, 비용, 효과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도구들이 정말 우리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죠.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테스트 도구 ROI 평가라는 게 단순히 가격표만 비교하는 게 아니네요.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비용, 또 기대되는 이득과 혹시 모를 위험,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장기적인 전략까지 생각할 게 정말 많은 복합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또 계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이 도구들이 시간이 지나도 짐이 아니라 우리 조직 성장을 이끄는 진짜 엔진이 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주로 직접적인 비용이나 효과였잖아요. 그런데 이런 테스트 도구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, 혹은 반대로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혹시 팀의 사기나 일하는 방식, 더 나아가서 조직 전체의 혁신 문화에는 좀 보이지 않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